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지금 진짜 시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계속 눌리고 있죠. 외국인들은 연일 던지고 있고 증권방에서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새벽까지 미국적 원전 관련 흐름을 계속 체크하면서 정말 소름 돋는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름이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뉴스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미국 SMR 기업 엑스에너지, 여기 원전 건설 관련 환경 승인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승인 아닙니다. 미국에서 실제 원전을 짓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엑스에너지랑 연결된 기업,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점입니다. 이미 핵심 주기기 공급 흐름까지 연결돼 있고 미국 원전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주가는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여기서 냄새가 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개인들 멘탈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원전 끝났다, SMR 끝났다, 고점이다, 이런 공포를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실제 원전 승인 단계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산업은행이 움직였습니다. 무려 2조 5천억 원. 여러분들, 국책은행이 아무 기업에나 저 정도 돈이 붙지 않습니다. 그것도 과거 유동성 위기로 무너졌던 두산에 다시 초대형 자금을 태운다? 이건 단순 지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두산그룹 전체를 AI와 반도체, 원전 밸류체인 중심으로 키우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두산이 반도체 웨이퍼, 소재, 테스트까지 전부 연결하는 이 수직 계열화 그림까지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AI 시대 핵심이 뭡니까? 결국에는 반도체고 결국에는 전력입니다. 그런데 두산은 지금 원전과 SMR 가스터빈, 반도체 소재까지 동시에 엮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누르는 걸까? 왜 개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리에서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을까?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원전 승인 뉴스가 터지고 산업은행은 수조원 자금을 붙이고 AI 전력 전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큰 시세는 항상 가장 무서울 때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더 그랬습니다. 사람들 다 끝났다고 할 때 갑자기 뉴스 하나로 분위기 뒤집고 수급 돌리면서 역사적 신고가 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쪽에서 뭔가 더 큰 그림이 열리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지금 이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건지, 그리고 미국 원전 승인 이슈와 AI 전력 전쟁이 왜 두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돈벼락 이라고 한 줄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마음이 정말 쉽지 않으실 겁니다. 주가가 연속적으로 눌리고 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강한 조정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정말 무너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가치 압박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10만원 초반 구간에서 계속해서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점도 결국 완전히 깨지지 않았고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와중에도 10만원 초반대를 계속 지켜내고 있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 구간, 여기가 지금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흐름 자체는 아직 아랫 방향이 맞습니다. 추세적으로 눌림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고점들을 연결해 보시면 저항 라인 이탈도 일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타 관점으로 대응하셨던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무너지는 장이 아닙니다. 코스피 자체가 장중에 마이너스 5% 가까이 밀릴 정도로 이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시장 방향 자체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냉정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지는 이유가 기업 자체의 문제냐, 실적이 무너졌느냐, 원전이나 SMR 재료가 끝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 외국인들의 현금화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5월 들어서 거의 매일 시장에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 기준으로 보시면 수십조 가까운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도 개인들만 계속 받아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외국인 매도가 멈추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 들어온 매도 규모를 보시면 생각보다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를 상당 부분 정리한 건 맞습니다. 수천억 단위 매도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들어왔던 이 누적 순매수 규모를 같이 놓고 보시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올해 1월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던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이미 조 단위 가까운 매수를 해왔고 최근 나오는 매도 물량은 그 일부 차익 실현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이 망가졌다 보다는 단기간 급등 이후에 수급 정리가 강하게 나오는 과정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 바로 원전과 SMR, 가스터빈 재료가 정말 끝났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상승장 끝난 거 아니냐, 원전 테마 이제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흐름을 보시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AI 산업 때문에 전력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늘리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부족한 게 결국 전력입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 기업들 사이에서도 초대형 인수합병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초대형 딜이 터졌죠. AI 시대 전력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다시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원전과 SMR 그리고 가스터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핵심 산업 방향 자체가 꺾였다고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두산이 상대적으로 버텨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료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에너지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최근 초대형 인수합병이 나온 넥스트에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원래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기업입니다. 사실상 친환경 중심 포트폴리오로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조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친환경이다, 재생에너지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24시간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챗GPT나 각종 AI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I 서버들은 단순히 사람이 접속할 때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속 학습을 하고 계속 연산을 하고 계속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기를 먹는 괴물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처럼 날씨 영향을 받거나 풍력처럼 이 환경 영향을 받는 구조만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안정성을 맞추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넥스트에라도 원래는 재생에너지 강자였지만 이 경쟁사들이 원전과 SMR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주 경쟁에서도 점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 거죠. 앞으로 이 발전 규모를 엄청나게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걸 시장이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합병이 중요한 겁니다. 도미니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인프라, 특히 이 데이터 센터 전력망과 원전 관련 자산들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전을 통째로 활용하는 계약까지 나왔고, 구글 역시 원전 관련 움직임을 계속 확대하고 있죠. 결국에는 AI 시대의 핵심은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이걸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원전과 SMR이라는 겁니다. 탄소 배출은 줄여야 되고 동시에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수십조, 수백조 단위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런 투자는 못합니다. 결국 AI 인프라 시장이 그만큼 커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저희가 다시 봐야 되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물론 두산이 직접 수백조를 투자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이 원하는 방향 자체가 두산이 가지고 있는 원전과 SMR, 가스터빈과 정확하게 맞물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단기적인 공포에만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가 근처에서는 와, 이거 더 갈 것 같다 하다가도 막상 조정이 나오면 가장 먼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13만원 후반대까지 갔을 때는 다들 그때 10만원대에서 왜 못 샀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내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원전과 SMR 재료 자체가 완전히 끝난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와 시장 전체 수급 붕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겹치면서 눌리는 과정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그 매도가 언제 멈추느냐입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이 되고 여기서 지지선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북미 수주 이슈와 원전 관련 신규 계약, SMR 확대 흐름, 그리고 실적 시즌 같은 재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구간에서 너무 공포에만 휘둘리기보다는 시장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또 어떤 산업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정말 힘든 자리인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핵심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AI가 살아있고 HBM이 살아있고 결국 돈은 그 중심으로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됩니다.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라는 건 단순히 삼성전자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수익은 어디서 크게 나옵니까? 항상 삼성전자 뒤에서 돈 버는 회사들, 그러니까 장비주에서 터집니다.
실제로 보시면 삼성전자 사이클 올라올 때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대부분이 반도체 장비주였죠.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돈을 쓰기 시작하면 결국 그 돈은 장비 업체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HBM 생산 확대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결국 핵심은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그런데 생산을 늘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비가 필요하죠. 특히 지금 HBM4 경쟁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율입니다. 이 분량 줄이고 양품 비율 끌어올리는 기술, 결국 후공정 장비 쪽이 엄청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봐주신 주주님들을 위해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흐름에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장기 이평선 돌아서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래량 주체입니다. 누가 사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반대로 개인들은 또 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시장에서 정말 흔한 패턴입니다. 진짜 시세 초입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물량 받아갑니다. 개인들은 과거에 물렸던 구간이 오면 본전 심리 때문에 던지고 그 물량을 세력이 받아가는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재료입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보였는지 핵심 이유, 현재 HBM 구조는 여러 단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죠. 문제는 이 기존 방식은 다 쌓고 나서야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불량이 나도 마지막까지 가봐야 확인이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 회사 장비는 다릅니다. 쌓는 과정 중간중간 바로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중간 단계에서 불량이 발견되면 바로 교체 가능합니다. 결국 수율이 올라가고 생산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도 이런 장비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남은 건 마이크론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글로벌 업체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볼 때 세 가지를 같이 봅니다. 첫 번째, 차트. 두 번째, 수급. 세 번째, 재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종목은 시장에서 정말 강하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트는 장기 추세가 살아있고,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고, 재료는 AI와 HBM, 후공정 장비라는 이 시장 메인 테마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시작도 안 나왔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삼성전자 사이클 돌 때 장비주들이 400%, 500%, 심하면 900%까지 움직였던 사례들이 많았죠. 지금도 결국 비슷한 흐름이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추가적인 전략 카드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소액 정도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의 번호 010-2788-8505로 정대표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2788-8505로 정대표 선물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명과 매수 구간, 대응 전략까지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